한국 인공지능 윤리협회에서 이번 행사를 저희가 주최를 했는데요. 한국 인공지능윤리협회의 부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현재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의 겸임교수로 계시고, 여러분들 혹시 네이버 전에 엠파스라고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엠파스의 옛날에 포털사업 본부장도 역임하신 한정택 시내 21 대표님이시고요. 오늘 메타버스 시대, 확장된 세상의 윤리적 통제선이라고 하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동안 지금 메타버스가 어떻게 기술적으로 발전되었고 현재의 모습들을 상대하게 이제 잘 소개해 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들은 뭔가 지금 시점에서라도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좀 가이드라인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시내21에도 좀 있고 있다 보니까 오늘 영화로 먼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영화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굉장히 오랜만에 2018년도에 레디 플레이어 1이라는 영화를 이제 만들어서 그때 상당히 이제 이게 이제 메타버스의 미래다. 이런 모습이 정말 메타버스에 실제로 구현될 것 같다. 이런 반응들을 많이 얻었고, 그동안 많은 영화에서는 그런 정말 최고의 상상력들을 발휘해서 많은 SF 영화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의 미래의 모습에 조금 더 근사한 영화다라고 해서 이 레디 플레이어 1을 간단하게 이제 그 트레일러를 잠시 보실 텐데요. 간단하게 시작하기 전에 이제 조금 이 영화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 영화의 배경은 2045년도, 지금으로부터 이제 24년 뒤에 미국의 그 오하이오주의 콜럼비아 시티라는 곳이 이제 배경입니다. 거기에서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혼자 이제 고아예요. 그런데 이제 이모 집에서 얹혀 살면서 이 청소년이 이제 그때 이제 이 사회상이 기후 변화, 환경 파괴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식량 파동이 왔고 사람들이 굉장히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고, 소위 도입부에 보면은 쪽방촌 같은 게 좀 나오거든요. 스택이라는 트레일러를 쌓아놓은 그런 집들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어떤 도피, 어떤 대리만족, 이것을 위해서 오아시스라는 메타버스의 그 가상세계, 거기에 접속해서 생활들을 해나갑니다. 오아시스라는 이름, 어떻게 보면 미래에 이런 환경 파괴 때문에 지구가 사막화되고, 그 사막화된 지구에서 메타버스가 하나의 오아시스처럼 작용한다는 것을 이 그 가상세계의 그 이름에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요거 영상 잠깐 보면서 한번 보시죠. 아유. I was born in 2025. But I wish I'd grown up in the 1980s. 이 80년대에 대한 어떤 오마주도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예요. 컨테이너 박스. 예. 양극화가 굉장히 진행된 어떤 미래의 모습이죠. 이런 집에서 VR 기기를 끼고 지금 메타버스에 접속하고 They 있습니다. called our generation the missing millions. Missing not because we went anywhere. There's nowhere left to go. Nowhere except the oasis. It's the only place that feels like I mean anything. 오아시스에서 새로운 캐릭터 옷을 입고 공중을 사람들이 날아다니면서 춤을 추고요. 이렇게 로봇 아이템을 장착하고 레이싱 게임도 하고요. 예, 이런 전투 시뮬레이션 게임에 정말 몸으로 느끼면서 이 게임을 하죠.
이 메타버스를 만든 천재 개발자가 여기에 이스터 에그라는 버그를 심어놨어요. 그거를 찾는 사람이 이 메타버스를 경영권을 인수하고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게 돼서 그걸 찾으러 이제 사람들이 게임을 벌이는 겁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좀 다 소개했던 거는 우리의 어떤 미래의 모습, 그거는 유토피아가 될 수도 있고 디스토피아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좀 더 우리가 미래를 좀 더 그려볼 수 있는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영화라서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한번 나중에 강의 끝나고 안 보신 분 있으면 꼭 한번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메타버스가 우리의 어떤 그 영역을, 우리의 리얼 세계를 떠나서 새로운 가상 세계, 다양한 세계로 이제 확장을 시키는데, 이런 확장된 세상을 제가 이제 앞에서는 이제 기술적인 기반으로 말씀드렸고, 저는 조금 더 이것을 뭐 인문학적 혹은 그리고 특성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고자 하는데, 이렇게 이제 메타버스가 오늘날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데는 첫 번째로는 자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원. 지금 우리는 예를 들면 이동하려면은 뭐 석유, 뭐 휘발유를 넣고 이동하거나, 혹은 뭐 전기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그런 에너지원들을 그 현재 자원을 통해서 지구에 축적되어 있는 지구의 그 자원을 활용해서 이제 쓰고 있고, 또 우리 지금 이런 상품들, 뭐 나무 혹은 뭐 음식, 뭐 식물, 그리고 또 이런 뭐 철, 뭐 이런 자원이라는 것들이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는 유한하잖아요. 지구라는 이 땅, 이 행성에서 이 유한한 자원을 쓰는데, 그 자원을 인류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나게 지금 문명 사회를 만들면서 뽑아내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환경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메타버스에서는 실은 디지털 자원이죠. 0과 1이라는 그 디지털 자원을 이용해서 무한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무한한 자원이죠. 물론 이걸 만드는데 뒤쪽에서 들어가는 뭐 전기라든가 이런 걸 구축하는데 뭐 서버를 운영한다, 이런 자원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상품, 그리고 뭐 건축물, 그리고 에너지원, 이런 것들이 이런 0과 1이라는 디지털이라는 무한한 자원을 통해서 코딩이 되고 창조가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메타버스의 어마어마한 확장의 어떤 기본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자원을 통해서 실은 공간을 만들어냈죠.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물리법칙이 적용되는 그런 공간들을 창조해내고 있다는 거죠. 이것 역시도 우리가 상상하는 만큼 다양한 차원의, 그야말로 현실을 그대로 복사해서 이제 뭐 거울 세계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현실에 보다 증강할 수도 있고, 또 완전히 새로운 물리법칙이 적용되는 가상의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메타버스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런 새로운 공간에서는 새롭게 창조된 법칙이 존재하고, 거기서 인간의 개인적인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또 확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날아다닐 수 있고, 중력을 벗어나서 날아다닐 수도 있고, 순간 이동 트랜스포팅을 해서 뭐 화성으로, 내가 가상의 화성으로 이주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기존의 어떤 물리적 제한을 넘어서서 아바타 혹은 어떤 그런 아이템들을 착장하고 개인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확장된다. 이런 그 개인의 능력의 확장 속에서 결국은 확장된 만큼 거기에 따르는 우리의 욕망들도 더 커져 나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메타버스가 계속 더 다양하게 발전이 되면 뭐 저렇게 게임을 아까처럼 뭐 즐기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등산을 좀 좋아하고, 예전에 안나푸르나를 몇 년 전에 갔다 왔었는데요. 거의 4,300m까지 한 10일 정도 걸려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서 10일 정도 4,300m까지만 갔다가 내려왔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가상 공간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당장 에베레스트 최정상 8,800m의 최정상에서 그 실시간으로 그 구름과
눈이 쌓인 그 모습들을 정말 체험해보고 싶거든요. 이런 개인적인 어떤 욕망들도 있을 테고 여러분들이 각자 원하는 그런 여러 욕망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일론 머스크 그분의 지금 여러 가지 원대한 계획 중에 하나가 화성 탐사, 화성 이주까지 얘기를 하는데 언젠가는 그게 정말 기술적으로 실현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기술적인 실현 못지않게 메타버스를 통해서 화성을 그대로 새롭게 재구현하고 우리가 화성에서 뭐 트레킹을 한다든가 조깅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어떤 몇 억을 들여서 그 우주선을 타고 날아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리얼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빨리 다가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도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그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영향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학교를 가서 친구들 만나고 놀아야 되는데 이제 재택으로 수업을 받는다든가 이러다 보니까 집에서 뭐 그냥 뭐 컴퓨터, 인터넷 이렇게 뭐 스마트폰 접속하는데 걔네들이 상당히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 이 메타버스고 실은 10대들의 메타버스 이용률이 20대, 30대, 40대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지금 보고도 나오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아니 나 진짜 친구들 만나서 나가서 놀고 대화하고 싶은데 그걸 할 수가 없으니 그런 메타버스라는 것이 그런 욕망들을 실현해주는 적절한 도구로 채택이 돼서 지금 아이들이 거기에 이제 뛰어들어서 그걸 즐기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른들보다도 그런 아이들의 어떤 필요성이 이런 메타버스와 이제 적절히 부딪히고 만나는 지점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더욱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발전의 뒷받침을 통해서 오감을 느껴지는 훨씬 더 리얼하게 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것들 통해서 더 많은 욕망들이 더 실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그 메타버스는 그 고유의 어떤 질서라는 것들이 있는 세상이잖아요. 어떤 규제나 질서가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는 뭐 도덕, 법 이런 규제들이 그런 것들 속에서 뭐 교통법규를 지키고 횡단보도 건너갈 땐 파란불에서 건너가고 이런데 실은 이 메타버스는 아직 현재는 초창기이고 그 규제라든가 이런 가이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느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느슨한 부분들 속에서 사람들의 욕망이 부딪히고 충돌될 때 그럴 때 이제 나타난 문제들이 이미 조금씩 사회 문제로 좀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 이런 이슈들도 이제 같이 확장이 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이제 상업화라는 이슈. 뭐 이거 아시다시피 지금 메타버스를 가장 열심히 만들고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의 글로벌 IT 회사들이잖아요. IT 회사들이 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익이죠, 수익.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을 빨리 선점해서 거기에서 뭐 이용료를 받거나 여러 가지 가상자산을 사고 파는 거래 행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겠다고 이제 뛰어들었고 또 뭐 이런 플랫폼 속에 또 편승해가지고 구찌 같은 회사들이 이제 그 몇백만 원짜리 명품을 이제 뭐 1,000원, 2,000원에 이제 디지털 상품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나이키도 뭐 이런 대기업들이 메타버스 플랫폼에 뛰어들어서 디지털 상품을 만들고 거기서 새로운 또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죠. 근데 이런 수익 모델들이 앞서서 조금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도 봤지만 결국 이제 이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다양한 수익들이 발생하면서 역시 이제 양극화라든가 불평등의 문제가 좀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현실 세계에서도 보면은 이 자본주의가 계속 가속화되면서 미국에서도 70년대 이후에는 소득 상위군과 하위군의 소득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메타버스 내에서도 실은 그런 어떤 예를 들면 뭐 현실 세계하고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명품으로 휘두른 아바타와 기본 아이템만 갖춘 아바타들 간에 거기에서 약간 위화감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게임도 결국 아이템을 어떻게 장착했냐에 따라서 나의 능력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차별, 차등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결국 메타버스 내에서도 이런 상업화의 물결을 타고 돈으로 그 평가를 받는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려의 지점이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질서의 문제,
메타버스가 현실 세계와는 다르게 새롭게 창조된 세계다 보니까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인류가 규범적으로 합의하고 정리해온 이런 법규 질서로부터는 상당히 좀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 운영회사들도 실은 이용자들 끌어들이려면 너무 이거를 뭐 빡세게 제한을 하면 뭐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좀 문턱을 낮추고 일단은 그냥 냅두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를 뭐 빅브라더처럼 모든 걸 다 통제 감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냥 느슨한 형태의 기본적인 모습들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일탈이라는 것들도 우려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 보시면은 저도 그렇고 몇 분들은 예전에 그 예비군 훈련, 동원 훈련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왜 우리 그때 그랬잖아요. 멀쩡하고 점잖은 사람도 이 깨구리복,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이 사람들이 참 이상해진다. 뭐 그렇게 그런 것들이 어떤 새로운 공간, 새로운 어떤 복장 이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은 기존에 어떤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것들을 좀 벗어던지고 새롭게 바뀌는데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그런 것들을 내가 좀 더 자유롭게 뭐 좀 대충 뭐 여기는 메타버스잖아. 내가 이걸 가지고 내 얼굴이 팔리는 것도 아니고 내 얼굴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탈의 여지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탈 수준을 넘어서서는 범죄 기록까지도 또 벌어질 수 있는 그런 확장 가능성이 있는 게 좀 현실이고요. 얼마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뉴스에 소개도 됐지만 네이버의 제페토에서 거기에 이제 10대들이 되게 많고 초등학생도 많은데 그 초등학생 여성 캐릭터 그 앞쪽에 어떤 애가 이제 접근해가지고 뭐 야 속옷을 벗어봐 뭐 이런 식으로 뭐 엎드려봐 이런 식의 성희롱을 해서 이게 이제 문제화됐고 그게 이제 뉴스로도 나왔고 이런 일들이 이제 그 메타버스 공간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처벌하거나 이런 또 이걸 가해자를 어떻게 범주하고 그를 처벌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하나의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정체성의 문제의 혼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앞서서 그 레드 플레이온 같이 지금 현실의 어떤 여러 가지 불만족 그런 도피 이런 것들을 위해서 메타버스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그 강력한 메타버스의 매력 속에 사람들이 그 짜릿한 어떤 쾌감, 짜릿한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열광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더욱더 중독성을 지니게 되고 이런 중독성이라는 것들이 현실과 가상의 어떤 그 경계를 넘어서는 과정 뭐 우리가 장자의 호전몽처럼 내가 나비인가 나비가 나인가 뭐 이런 그 혼돈 이 정체성의 혼란이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또 한 가지 어떤 문제로 대두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서 과연 그럼 우리는 현재 어떻게 이제 준비하고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그 가이드라인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 같이 고민돼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돼서 몇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윤리적 통제선이라고 조금 좀 빡빡하고 좀 뭔가 강압적인 느낌이 들긴 하는데 지금 이제 시점에서 제가 이제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더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크게 메타버스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주최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어떤 윤리적 문제 이런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문제로는 메타버스의 실제 운영과 그 운영 속에서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문제, 참여자들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지적해 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어쨌든 간에 이것이 그냥 자율적으로만 냅두기에는 여기에서 좀 심각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법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잘 관리해서 메타버스가 좀 더 발전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거를 가이드를 가져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메타버스를 만들고 그리고 구축하는 주체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메타버스, 그 메타버스란 말 자체에서 메타 유니버스잖아요. 유니버스. 또 하나의 우주. 메타버스는 세계를 하나를 창조하는 거죠. 그러면 메타버스를 만드는 사람, 누굽니까? 예, 창조주. 메타버스 세계의 창조주죠. 이 창조주가 무한한 디지털 자원을 이용해서 상상력의 나래를 펴서 그야말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낼 텐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철학, 이 사람들의 어떤 세계관, 이런 것이 실제 이 메타버스 참여자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리얼 월드를 누군가가 어떤 절대적인 존재, 전지전능한 절대적인 존재, 창조주가 이 세계를 만들어냈다면 정말 너무나도 대단한, 정말 정교하면서도 이런 우리 지구, 우주를 떠나서 우주 차원까지 했을 때 엄청난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절대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 메타버스는 그 정도와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이게 이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과연 얼만큼 그 사람들이 그런 창조주로서의 준비와 능력들을 갖고 있느냐, 이런 문제들을 좀 생각해 보여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좀 더 정교하게 발전하겠지만 이런 이 구축하고 있는 그 설계자들이 잘못된 실수를 하게 된다면 거기서 또 여러 가지 피해들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 그런 것들의 사례로 지금 2005년도 조금 지난 예전에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에서 발생했던 버그로 인하였던 그 오염된 피 사건이라는 것이 이제 발생했었는데, 이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그 게임사에서 이 게임을 만들었을 때 조금 통제되지 못한 구멍이 하나 있었어요. 그 구멍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염된 피라는 공격을 통해서 이게 감염이 됐는데, 이 감염이 그 던전 안에서 그냥 끝나야 되는데 이게 바깥으로 흘러나오면서 게임 전체로 이 오염된 피가 감염병처럼, 코로나 같은 감염병처럼 이게 번져나가면서 그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됐었고, 나중에 이거를 또 가짜 백신을 만들어 이거 백신이라고 사기치는 사람들도 발생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초기에 이제 창조주가 어떻게 이 메타버스를 잘 구축해야 될지 정교한 어떤 기술이 필요한데, 이거를 지금 현재는 그냥 자율적으로 알아서 만들고 있지만 향후에는 이거를 제3자가 뭔가 검증하거나 유해성을 판단하거나 하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메타버스의 운영과 이용에 관한 부분인데요. 메타버스의 설계자들이 제공한 공간에서 이용자들이 여러 가지를 이제 자유롭게 누리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일탈적인 어떤 공간의 어떤 특성에 편승해서 일부 이제 사람들이 잘못된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많이 뉴스에 소개돼서 사실 아시겠지만은 스타트업인 그 스캐터랩이 작년에 출시했던 AI 챗봇 이루다 같은 경우에 성희롱 논란에 휩싸여 가지고 한 달 만에 서비스가 이제 종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캐릭터인 이런 이루다한테 처음에는 그냥 평상시에 이제 친구처럼 말을 하다가 일부 이용자들이 얘한테 되게 성희롱적인 노골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이거는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응대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캡처가 떼어져 가지고 여기저기에 자기가 이런 걸 했다는 식으로 인증이 돼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었던, 그래서 이 개발사가 이거를 이대로 운영하는 거는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개인정보 문제도 있었지만 그래서 서비스를 한 달도 채 못 돼서 이제 이걸 중단했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설계 단계에서의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제페토에서도 일어났던 그런 초등학생의 성희롱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운영회사들도 이 제페토 같은 경우에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운영자들이 지켜야 될 가이드라인들을 철저하게 공지해놓고 꼼꼼하게 나름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제페토의 이용 약관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불쾌하고 선정적이며 모욕적인 자료에 노출될 수 있고, 이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이러한 위험 요소를 받아들이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것이 약관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용자가 당신 이거 쓰다가 불쾌할 수도 있고 모욕 행위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동의해야지만 이걸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네이버 Z 쪽에서는 면책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앞서 소개됐던 그 글로벌 메타버스 로블록스도 한국 법인을 설립하면서 여기에서도 모욕적이고 선정적인 불법적 콘텐츠에 우리 책임 없다. 이런 그 면책 조항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운영 쪽에서도 조금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안들을 찾아내야 되고, 이걸 이용하는 이용자도 뭔가의 어떤 자정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스스로가 메타버스의 어떤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생할 거라고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그 발전돼 나가는데 자율적으로 잘 되면 좋겠지만 이게 이제 법적인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들이 나왔을 때 이런 법이라든가 이런 규제는 이게 아직 안정적이지 않고 이제 변화되는 속에서 먼저 법규들이 이렇게 만들어 구축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물론 이제 메타버스의 범죄 행위를 현행법으로 통제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성희롱이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 내에서는 그 뭐 예를 들면 인격 체인 아바타가 이제 아바타를 쓰고 이제 거기서 일어나잖아요, 여러 가지 행위들이. 근데 과연 이런 아바타한테 현실 세계의 인간과 마찬가지의 어떤 동일한 인격권을 부여하거나 할 수 있겠는가? 이건 여전히 이제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그 주제이고요. 여기에서는 또 여러 가지 메타버스 내에서 여러 경제적인 활동도 있죠. 물건을 사고 팔고 뭐 그 노동을 할 수도 있고, 메타버스 내에서 노동력을 하고 이런 경제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사기 횡령의 문제도 분명히 발생했을 때 이거의 피해를 어떻게 그 규정하거나 그걸 산정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국경의 문제도 있고, 법을 적용하는 국경의 문제도 있고, 지난주에 그 경남경찰청에서 제페토에 이 그 외사경찰 월드라는 거를 이제 설치를 하고 했는데, 여기는 아직 메타버스 범죄를 다루는 건 아니고 메타버스 공간 내에 이제 이걸 만들어서 민원 창구로 활용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이런 것이 이제 건전한 문화와 그리고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고민들이 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인류가 이 지구라는 별에서 한 45, 6억 년의 역사 속에서 짧은 기간 동안 문명을 발전시켰고, 그 문명 발전 속에서 많은 자원들을 굉장히 소비적으로 이용을 했고, 그것이 지금 현재 현실 세계의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위기 상황을 다가오고 있는데, 결국 우리한테 주어진 도구를 어떻게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미래는 유토피아의 길이 될 수도 있고 디스토피아의 길이 될 수도 있고요. 메타버스 역시도 이거를 이용하는, 그리고 이걸 만든 주체와 그 이용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앞으로 하나의 공동체이자 새로운 또 문명이 될 텐데, 그 문명들을 지금부터라도 좀 더 우리가 함께 잘 이루어나가고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제도적 그리고 어떤 문화적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고민하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메타버스 세계를 통해서 그런 것들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